먼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변화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우리 지금 4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y는 fx라는 애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둘을 이었을 때 b-a분의 fb-f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해요. 평균 변화율이 뭐야?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뭐야? 라고 하면 b-a분의 fb-fa야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저것만 보면, 이 표현만 보면 뭐라고 이해해요? 맞아요.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즉, 이 함수의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그냥 이 a, fa부터 b, fb까지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한 정도를 기울기를 통해 얻을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여기 x축과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면 요만큼은 b-a로 요만큼은 fb-fa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b-a를 x가 증가한 정도라고 표현을 해서 델타 x라고 읽습니다. 델타 x라고 읽고 세모 x라고 표현하면서 b-a를 델타 x, 다른 말로 x의 증분이라고 말합니다. 뭐 증가한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한자예요. 증거. 그럼 얘는 당연히 뭐라고 쓰겠어요? 델타 y라고 적습니다. 델타 y.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델타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맞죠? 음표처럼. D에서 온 대문자와 소문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D라고 하는 것은 difference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차이. B와 A의 차이. FB와 FA의 차이. 그런 걸 델타 X, 델타 Y라고 써서 이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적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부산에 갔다 왔어 라고 하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는데 기차를 타고 2시간이 걸렸대. 근데 지금 우리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한 400km 된대. 그럼 난 평균 몇 킬로로 달린 거야? 2시간 동안 400km니까 200km per hour로 한 거죠. 맞아요? 그게 진짜 맞을까? 맞죠? 근데 그러면은 그 기차가 계속 200km로만 움직인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 중간에 들렀으니까 다른 역을 들렀으니까 당연히 0도 찍고 최고점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한 300km도 달렸다가 중간에 0도 찍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아요.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한 정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은 해도 그 사이에 있는 변화 양상을 우리가 예측, 관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뭐 또 좀 재밌는 얘기가 떠올랐네. 요즘 한참 뭐 주식을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 얘기로 하기로 그런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뭐 나스닥이라고 미국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1년 평균 20% 정도 상승을 한대요. 1년에 20%, 2년에 40%,
노노 1년에 20% 상승했으면 1.2를 곱한 거고 2년이 지나면 1.44를 곱한 거고 그 다음은 1.2의 세제곱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지수함수를 따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아마 나스닥이라는 거의 증가 양상을 보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여기에서 살았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은 엉엉엉 운 거야. 그럼 말하겠죠. 아니, 이거 평균적으로 20%씩 올라간다며. 근데 왜 손해를 봐? 아니, 내가 샀을 땐 떨어졌단 말이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평균적인 것은 그 중간중간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1년이라는 게 되게 긴 시간이잖아. 니네 아직 2학년 된 지 1년도 안 지났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도 우리가 뭔가 변화 양상을 표현해야겠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평균이란 건 되게 너무 허황된 자료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뭐가? 평균 노노. 순간적인 변화 양상을 필요하게 돼요. 이걸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 뉴턴. 뉴턴이 뭘 찾았죠? 대표적으로 뭘 찾았어요? 중력, 만유인력, 중력, 이는 뭐야 뒤에? 중력, 가속도. 가속도가 뭐야? 속도가 뭔데?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정도. 근데 그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시간마다 어떻게 바뀌냐? 가속도래. 너무 말이 좀 빡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가속도라는 개념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만들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개념을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라이프니츠라는 양반이랑 동시대에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먼저냐라는 거는 왈가왈부할 거 있지만 후시대 사람들이 뭐 그런 건 관여할 바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표현법과 뉴턴의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은 뭐냐? 순간적인 변화의 정도겠죠. 그럼 그건 뭐냐면 A, FA는 존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B, FB라는 애가 아니라 얘가 변화한다고 양상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X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간격이 되게 짧아. 아까처럼 A부터 B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까지 가까워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정도를 보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순간적인 변화 정도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순간적인 거야? 뭐 좀 크게 보면은 좀 길어 보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X는 A에서 Fx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이 좀 길죠? F'A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순간 변화율은 F'A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로 정의를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랑 A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던 델타 X분의 델타 Y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델타 X분의 즉 이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다른 말로 B-A가 델타 X이기 때문에 X라는 애가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f'a라고 표현하며 x는 a에서의 f는 a 다시 x는 a에서의 fx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하고 f'a라고 이야기하며 이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정의합니다. 미분계수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얘가 미분계수고요. 얘가 미분계수고요. 얘가 미분계수입니다. 그냥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미분계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정의야.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극한값 구해달라는 거야. 미분계수는 극한값입니다. 근데 뭐의 극한값이냐고 물어본다면 아까 뭐라 했죠? 여기서는 선분의 기울기죠? 근데 이게 순간적인 여기의 기울기잖아. 그치?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직선처럼 만들면 이렇게 표현해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할선의 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할선. 할선이 뭐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할선이 뭐예요? 곡선이 있으면 여기 자른 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극한이야. 어디? 여기까지 극한을 오는 거야. 그럼 마치 뭐가 돼요? 접선처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할선의 극한값이며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고 f'A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표현도 좀 귀찮거든. 델타 x를 쓴 게 뭐가 귀찮냐? 획수가 너무 많아. 이거 획수가 뭐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획수를 줄이기 위해 여기 44페이지 가운데 오른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f'a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됩니다. 즉 극한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쓰는 게 미분계수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안 들어주면 아예 못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1,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또는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같은 멘트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말도 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말도 결국 f'E를 구해달라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 얘를 쓰거나 얘를 써서 구합니다. 진짜로 그대로 쓰면 돼요. x가 1이죠. 우리 f'A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잖아. 그럼 x 빼기 1분의 fx가 뭐예요? 얘죠. f1은 뭐예요? 1이죠. 이걸 구해달라고 하면 그게 f'E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습했죠. 뭐분의 뭐꼴? 0분의 0꼴이고 0분의 0꼴은 어떻게 구해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f1 더하기 h는 1 더하기 h 제곱이죠. 그리고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 더하기 h 제곱인데 약분하고서는 h에다 0 대입하면 얼마가 떠요? 똑같이 2가 뜨죠. 2가 떠요. 2가 뜨고 그게 실질적인 뭐예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이 있다면 걔의 기울기가 2래. 한번 진짜 확인해 볼까요? 1,1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직선은 y는 2x 빼기 1입니다. 얘랑 얘랑 접해요. 그럼 둘을 같다라고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됩니다. 접하는 거 맞죠? 원래 판별식을 이용해 구해야 되는데
접선 구해달라고 하면 판별식 이용해서 구했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그러지 않는다. 접선의 직선을 구하는 가장 기본은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되고 이미 한 점이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정말 이 극한 요 형태 또는 이 형태의 문제에서 해당하는 요소들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미분계수고요. f 프라임 x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쓰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쓰고 또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써서 우리가 f 프라임 a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합니다. 안내해요.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죠.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미 우리가 대수에서 첫 번째 파트,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홀수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알려줬는데 만약 2,8에서의 접선이 뭔지 궁금하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위에 걸 이용해서 구한다면 이 밑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여기서잖아요. 그럼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를 구해주면 돼요. 극한이니까 0분의 0이죠. 맞아요. 0분의 0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죠. 이거 약분하면 뭐 남아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남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구하거나 아래 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a 더하기 h 미안해요. 내가 지금 밑에 거 쓴다 했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더하기 h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2 더하기 h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뭐 전개해야죠. 2 더하기 h의 세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12h 제곱 6h 더 6h 더 잘못 썼는데 12h 더하기 6h 제곱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 두 개 지워지고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면 12가 뜨죠. 동일하죠? 눈엄마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저기 묶어놓은 저 둘 중에 하나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냥 극한값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분계수 구해달라는 거. 근데 그 극한값이 단지 그 극한값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점에서도 기울기 구하고 싶고 이 점에서도 기울기 구하고 싶고 이 점에서도 기울기 구하고 싶고 이 점에서도 기울기 구하려면 매번 이 짓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맞긴 하거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귀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일반화를 하자. 일반화.
어떤 점에서도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그걸 일반화할 수 있고 일반화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는다? 도함수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걸 기호로서 f'x라고 쓰고 일반화한 다음에 그 일반화한 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미분 계수를 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저 f'A들의 그것들을 모아놓은 일반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걸 구하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식이랑 거의 흡사하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즉 a 대신에 x라고 쓰면서 일반화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여기다가 이 a 대신에 x를 쓰면 x 빼기 x분의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특이하게 t가 0으로 갈 때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fx라고 써서 이 x에 대한 미분 계수를, 즉 f'x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도함수라는 것을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일반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라는 게 d에서 왔다 했죠? 그래서 dy dx라고 쓰게 돼요. dy dx라고 쓰는, 이제 읽는데 이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dx분의 dy라고 우리가 읽기가 좀 쉽거든? 그렇게 읽지 않고요. dy dx라고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읽는 이유는 사실 이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인데 원래 여기서 온 거긴 해요. 근데 원래 미국 서양권 애들은 분수를 읽을 때 분자부터 읽죠. 그 표현법이 따라온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y per dx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얘가 분수의 의미가 아니라 분수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dy dx로만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나도 가끔 dx분의 dy라고 읽기도 할 텐데 실수로 틀린 거고요. dy dx가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여기 y는 fx나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얘를 dfx d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동시에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y'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fx 또는 y의 도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며 그걸 구하는 방법은 얘를 쓴다. 얘가 대표적인 얘가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는 다시 한번 쓰면 f'x, 즉 y'은 어떻게 구한다? 이것도 한 번 더 쓸까요? dy dx. 얘는 어떻게 쓴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로 쓰거나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fx로 작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늘은 이것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말하지만 이 미분 계수든 도함수든 사실의 이거의 근원은 극한이에요. 극한이죠. 맞죠? 극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에 우리가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으로 배운 게 뭐야? 수렴하냐. 수렴하냐야. 즉 우리가 이 f'A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거의 근간은 극한에서 온 거니까. 그쵸?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존재한다는 건 다시 여기에다가 A 극한의 기본 대입이니까 A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여기도 A를 대입한 게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존재하려면 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애가 당연하게도 fa랑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분자가 0일 거 아니야. 맞지? 이게 같지 않으면 분자가 0이 안 되잖아. 0분의 0꼴이 안 된다고. 분자할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죠? 얘랑 얘가 똑같다? 연속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f'A가 존재한다면 걔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f'A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미분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함수 f라는 게 있을 때 얘가 특별히 극한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일부에 한해서 연속성이 존재하고, 연속성이 존재하는 일부 중에 미분 가능한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극한부터 연속,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극한이라는 것의 수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수렴성을 이용해서 연속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극한의 형태를 띤 이러한 표현에, 극한의 형태를 띤 이 표현에 이름을 부여하고, 근데 이것조차 극한이다 보니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이름 붙이고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름 붙이면 결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게, 연속이라는 게 이미지상으로 붙어있는 이어져 있음을 이야기한다면,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이미지상에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게 존재한다는 건 미분 가능하다고 일컫는데, 그건 이미지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건 직선은 곡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당연히 곡선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곡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 형태, 이런 형태면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듯이 다항함수는 당연하게도 극한값도 존재하고 연속이며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끊어져 있다. 두 번째, 분모가 0이라서 무한대를 만든다. 세 번째, 꺾여 있다 가 돼요. 꺾여 있는 거의 대표가 누구죠? 그래서 이 파트의 절대값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손쉽게 미분 불가능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부드러운 곡선을 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44페이지 옆에다가 좀 표현해 주겠어요? 여기 44페이지 맨 아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옆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표현을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미분 불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분 불가능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x는 다시 식이 달라진다. 식이 달라져서 어떻게 되는 경우? 끊어짐을, 순서를 좀 다르게 할까? 미안해요. 끊어져 있다. 식이 달라져 있다. 달라진다. 두 번째, 솟구친다? 솟구친다? 분모가 0이다. 아씨,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라고 합시다. 분모가 0. 이렇게. 분모가 0 되어서 이 둘을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꺾여 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첨점이라고 표현하고, 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그것을 유독해끔 합니다. 식이 달라지거나 절대값. 즉,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요. 불연속을 만드는 원인은 분모가 0이다, 식이 달라진다. 두 가지예요. 그럼 미분, 가능, 불가능을 판가름하게 하는 것은 식이 달라졌냐, 분모가 0인 게 존재하냐,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있냐. 이 세 가지가 미분 불가능함을 유독해끔 한다는 거예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끊어지는 형태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쵸? 두 번째, 무한대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x분의 1의 절대값 이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리고 미분 가능성한 것에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미분 가능, 여기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있잖아. 미분 가능성하고 찍찍 그은 다음에 요것도 써주세요. 좌미분과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좌미분 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 대해서 h분의 fa a 더하기 h 빼기 fa고요. 우미분 계수는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이게 둘이 같을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이걸 미분 가능이라고 말하고 조르륵 도로로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나 플러스, 우극한, 좌극한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냥 살짝 스포만 할게요.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메인은 요거 미분 불가능이다. 왜 미분 불가능이 뜨는가? 그걸 봐달라는 거죠. (30분) 지났나?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거 보면서 쭉 할게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를 좀 어렵은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풀려요. 보통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맨날 나한테 똑같이 말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어. 저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점을 일반화하지 말고 한 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고요. 일반화라고 하면 이거 쓰면 돼요. 알았죠? 둘 중에 하나만 뭐 쓸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알다시피 왼쪽에 저기에 쓴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73번. fx라는 애가 k부터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k래요. 평균 변화율은 뭔 말이냐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가 평균 변화율이죠. 이게 k래요. 근데 이거 둘 빼면 1이잖아? 그래서 fk 플러스 1 빼기 fk가 k구나 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의 값이 1부터 50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50-1분의 f50 마이너스 f1. 이게 얼마냐는 거죠. 극한이 없어요. 그냥 구하를 달라는 거야. 그럼 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밖에 없는데? fx가 뭔지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구해? f50 빼기 f1을?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자, k가 뭐라고 써있어요? 뭐 딱히 안 적혀있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요. 여기 f1이 있으니까 k에다 1을 대입해보자. 그럼 f2-f1은 얼마야? 1이죠. 맞아요. f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f2-f1은 1이죠. 그럼 f3-f2는 얼마예요? 2죠. f4-f3은 얼마죠? 3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럼 f50-f49는 49죠. 야,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형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언제 봤는데 이런 거? 이거 언제 봤는데? 수열의 귀납적정이죠. 더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f50 마이너스 f1은 1부터 49까지 더한 게 돼요. 그쵸? 우리가 수열의 합 파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1부터 49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50 곱하기 49고요. 이거를 여기다 가져오면 49분의 2분의 50 곱하기 49니까 약분하면 25가 구하려는 답이겠죠.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아니, 수열 그거 간신히 시험에서 끝내고 왔는데 또 나와요? 네, 시그마 나옵니다. 시그마의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까먹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수능까지 보는 거니까 까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한다. 등차수열의 합인 거죠.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그렇죠?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276번.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루는데 우리가 다루었던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래프를 다루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y는 fx입니다. 이거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이야기했네. 얘 존재 이유가 뭐니? 이 존재 이유가 뭐야? 문제에서 f 인버스 x를 gx라고 삼아 달래.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왜 있는 거야, y는 x? 역함수 그려달라는 거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건 기억하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y는 x의 존재 이유는 양 y좌표에다가 y좌표 작성하라는 거예요. 요 점이 뭐예요? b, b죠? 그래서 얘가 b입니다. 요 점이 c, c죠? c예요. 요 점 d, d죠? d예요. 좌표 쓰라고 한 거예요. 좌표 써라.
즉 여기가 얼마냐? F에다 A 대입했더니 B고 F에다가 B 대입했더니 C고 F에다 C 대입했더니 D이니 G에다가 B 대입하면 A고 G에다가 C 대입하면 B이며 G에다가 D 대입하면 C가 될 것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C부터 D까지에서의 G의 평균 변화율은 D-C분의 GD-GC가 되고 GD랑 GC는 C-B다. 요거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냥 평균 변화율 언급하고 싶어서 평균 변화율이 선분의 기울기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서 낸 문제니까 그냥 선분 기울기 구하는 것만 따져주면 돼요. 알았죠? 자, 이어서 279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0은 1이고 x의 값이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뭐라 했어요? t-0분의 ft 마이너스 f0이라 했어요. 근데 f0이 얼마라고 써있니? 얘가 t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 넘기면 ft가 뭐예요? t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리미트 ft가 t 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이거 fx가 x 세제곱 더하기 1인 거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 t 자리에 x 넣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거 가끔 이거 못 쓰지 않냐라고 착각하는데 쓸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전혀 상관없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했어요. 자,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냥 진짜 대입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써볼까요? 야, 머리 만지고 있는 사람 말해봐. 둘 중에 뭐 쓸까? 위에 거를 쓰고 싶대요. x가 1로 갈 때 위에 거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1 대입하면 얼마죠? 2. 이게 되죠? 그럼 얘는 분자 계산하면 뭐야? x 세제곱 빼기 1이죠. x 세제곱 빼기 1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극한의 기본은 뭐니까? 대입이니까. 이게 구하려는 답입니다. 순간 변화율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저기 공식 있죠. 저 그냥 공식이야. 저기 정의야. 공식도 아니야. 정의라고 정의. 정의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순간 변화율이 뭐야? 저거야. 그냥 저거 불러주면 잘 말한 거야. 순간 변화율이 뭐야? 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이거야. 아니, 그게 의미가 뭐냐고. 이게 정의이자 의미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알았죠? 정의를 말해줬는데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은 물어본 놈이 이상한 거야. 그치? 이게 이상한 거죠. 좀 복잡해? 그럼 밑에 걸로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의미가 기하적 의미를 물어본다면 이걸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 점에서의 곡선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기하적 의미라고 말을 해요. 기하적 의미. 도형에서의 의미. 근데 기하적 의미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냥 대수적 의미, 그러니까 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식으로서의 의미는 얘입니다. 얘가 그냥 정의예요. 이걸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의이자 구하는 공식이자 다 해먹는 애예요. 미분 계수는 그냥 저 극한 값입니다. 그걸 오해해서 항상 좀 힘들어 하더라. 자, 284번. 이건 안 지울 거예요, 오늘.
F'A가 3이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됐어요. 여기까지만 쓰죠. 자,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4h 마이너스 fa 더하기 h 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뭔 말이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는 F'A가 3이라는 건 이거 써야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얘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치 뭐냐면 어디 있냐? 여기다. 64번 볼까요? 64번.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64번. 봤어요? 거기 보면 리미트 뭐를 알려주고 그 다음 새로운 거 구하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64번에서 등장시켜서 밑에 걸 푸는 거예요. 맞아요? 밑에 거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저 위에 있는 애를 등장시켜야 된다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얘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얘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얘를 등장시켜야 돼요. 알았죠?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야 얘가 되지? 라고 고민을 해서 이 형태의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이겁니다. 이 형태의 중요한 의미는 얘랑 얘가 동일해야 돼요. 요거 두 개가 동일한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도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FA가 없죠? 이상의 더하기 H제곱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FA를 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FA를 한 번, 더하기 FA를 한 번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똑 끊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4H 빼기 FA 마이너스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FA 더하기 H 제곱 빼기 FA 이렇게 됩니다. 느낌은 비슷해졌죠? 맞아요? 느낌이 비슷해졌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게 생겼어? 다시 여기서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같아요? 같아요? 아예 동일해야 돼요. 같지 않죠?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했지? 조작을 하냐? 분자 분모에 4를 곱합니다. 그럼 또 동일해졌죠. 얘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놔두고 분자 분모에 H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써있죠?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얼마라고? 3. 얘는 3이에요. 자, 근데 여기 빼기죠. 빼기. 맞지? 빼기. 근데 얘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근데 이 H잖아. 맞지? 근데 H가 어디로 간대? 3 곱하기 0이에요. 그래서 12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뭐 하자? 등장시키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에 극한 파트에서 등장시키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죠? 여기도 등장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너무 빡세. 와, 씨, 이걸 매번 해야 돼? 당연하게도 서술형에서는 이 풀이를 요구해요. 근데 이 풀이가 언제나 좀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의 요령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ph분의 fa 더하기 mh 마이너스 fa 더하기 nh라고 형태가 등장하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대요. 이거 무조건 변형해서 정리하면 이해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유형 몇 번이었냐? 64번이 돼 있죠. 이거는 유형 몇 번이었죠? 4번 위에 적어주세요. 유형 4번 위에 적어주세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형태를 묻는데 그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방법은 요거예요. 무조건 등장시키기가 기본이에요. 극한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극한이 이 형태 자체를 등장시켰을 때 유의미한 거라서, 그렇죠? 이 형태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등장시키는 과정이 좀 지리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요령을 기억하는데, 여기 H 앞에 있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A는 안 바뀝니다. H 앞에 있는 놈들 기준으로 P분의 M 빼기. 빼기가 있는 건 요거가 여기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여기로. 개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이제 접목시키면 어떻게 돼요? 1분의 4 빼기 H F 프라임 A가 되는데,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4F 프라임 A 이렇게 됐다고 해석합니다. 전에 말했는데 여기가 처음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요. 처음 부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미분 계수를 구하는 아이디어 중에 얘를 하나 써먹었죠. 그럼 당연하게도 어때요? 심심하죠? 얘를 이제 풀어야겠죠. 맞아요. 이것도 당연해요. 등장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잠깐 288번이 아니네. (289번) 언찬스. 공간이 모자라서 지우고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2gx가 3이랍니다. 극한의 기본은 뭐예요? 대입. 대입하면 0분의 f1-2g1이죠. 그래서 f1과 2g1은 같아요. 나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더하기 2gx 마이너스 2f1이 5가 된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뭐라고 해석하지? 고민을 해요. 여기 마이너스 2f1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f1과 2g1이 똑같아서 얘를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fx 마이너스 f1 더하기 2gx 마이너스 f1이 아니라 2g1로 봐라. 자, x-1분의 fx 빼기 f1이 등장했죠. 이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x-a분의 fx 빼기 fa의 의미 f'A야.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가 f'1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선생님 여기 2가 달려있는데요. 이 G'1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둘을 더한 게 5라고 돼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없어? 누가 없어?
빼기 FA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말을 되게 해? 아, 사실 얘가 의미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2gx 뭐? 마이너스 f1 더하기 2g1 이걸 써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동일하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1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맞아요. 해석이 잘 안 되나? 옆에다가 잠깐 써줄게요. x-1분의 fx-f1이랑 마이너스 2의 gx 빼기 g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봐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g1 그게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을 연립하면 f'1은 4가 G'1이 이거 P'를 안 썼네. G'1은 2분의 1 이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F'1 곱하기 G'1은 뭐다? 2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F'1과 G'1이 등장되려면 이 형태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이 형태를 등장시켰을 때만 F'A예요. F'1이 궁금해? 그럼 F'1을 등장시켜 x-1분의 fx 빼기 fa를 가져와 달라는 이야기요. x-1분의 gx 빼기 g1을 등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프라임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